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제 3월도 되고요. 곧 정말 꽃피는 4월, 5월이 되면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물론 뭐 가족, 친구, 연인끼리 좋습니다만 나 홀로 그냥 한번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는데 우리 일단 정민기 팀장이 동의해줘야 돼, 이거는. 나 혼자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저는 뭐 늘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있습니다. 아, 이게 든든하다. 뭐 가정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혼자만의 시간으로 뭔가 충전하고 와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듬뿍 쏟을 수 있다. 이런 역시. 말씀이잖아요. 든든한 우리 편. 네. 이렇게 저 우리 아빠 얘기 들어봤고. 근데 또 혼자만의 시간 이제 외로울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저는 네.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진짜. 같이 있는 게 더 자유로운 느낌? 이야, 같이 좀- 있는 게 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제 말이 그랬나요? 아니, 뭐 전혀. 정말 불편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서 여행도 다녀오셨던데? 사실 오늘 아침에 발리에서 왔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 발리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온 거나 그거 질문이었는데? 맞아, 유럽 여행도 갔다 왔죠. 아니긴 한데. 좀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외까지 돌 생각 아니었고 네. 그냥 혼자 운전해서 그냥 한번 시원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다로 출발했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갔네요. 발리까지 네, 다녀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고속도로 타면 톨게이트 앞쪽에 줄을 많이 섰어요. 왜냐면 티켓을 일일이 하나씩 끊으면서 갔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이패스니까 그냥 무정차로 쫙 갈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현금 라인으로 들어가 버린 경험. 그러니까 하이패스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처음 나왔을 때 좀 헷갈릴 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패스로 들어갔다가 사람 계시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 또 반대로 되는 네.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지로가 집으로 날라 돈 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 공간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냐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는 이렇게 정차하지 않고 이렇게 쭉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저속으로. 네. 그러니까 멈춰서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좀 저속으로 통과하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요. 톨게이트 하이패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시죠. 아빠 곳에 새 차 뽑았어? 아빠가 뭔 돈으로 아주 싼 중고야. 아유, 중고는 뭐 돈 안 내고 산 거야? 아이고, 이 인가다. 아이고, 또 일을 쳤구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사냐? 아버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을 왜 그 무대책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아유, 됐고. 아유, 웬 차야 갑자기. 저 우리 아들 학교 곧 입학하는데 입학 전 여행 한번 가야지. 어디 아버지도 가실래요? 나는 일 없다. 네가 모는 차 타다가 수명 단축할 일 있냐? 그니까야 할부지 아빠 왕초보잖아. 나도 좀 걱정되는데. 걱정 마. 야, 타! 생각보다 괜찮네. 운전 실력도 좀 늘었는데. 내가 운전신경이 좋지 않아. 자, 고속도로 나왔으니 좀 달려볼까? 아빠 톨게이트다. 천천히 30. 아들, 30은 예의가 아니야. 천천히 달리면 오히려 사고가 나와. 삐. 아니, 무단 통과하면 어떡해. 아니, 하이패스도 안 달았어. 마이 미스테이크. 괜찮아. 나중에 이거 고지서 그런 거 내면 되는 거야, 뭐. 여튼 대책 없어 정말.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톨비 좀 내고 다녀, 이 인간아. 나중에 내도 돼, 그거. 아빠 고지서가 산더미야. 저걸 다 어쩔? 여보세요? 무대책 씨죠? 여기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네? 도로공사가 무슨 일이에요?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가 너무 밀려 있어서 부가 통행료까지 내셔야겠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거 말 좀 길게 하시고요. 자, 미납 요금의 10배니까 한 보자. 500만 원 좀 넘어요. 네? 뭐라고? 500! 아이고, 뭐 얼마. 아유, 혈압이야, 진짜. 아빠 저 높게 쌓인 고지서 액면가가 50만 원이었던 거야? 몰라. 나 요즘 돈 못 버니까 그냥 배째. 배째. 니 배나째 이놈아, 니 배나째. 아이고. 자, 이름대로 정말 무대책,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예, 이 톨비라고 흔히 하는 하이패스 요금을 야, 얼마나 안 냈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쌓여요? 이게 많죠. 일단 와. 좀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네네.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러 사건 중 하나인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건
이 50만 원 미납이라는 부분입니다. 50만 원 미납. 그래서 이게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쯤에 경북 JC 영업소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제 부착한 승용차가 하이패스 설치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이때 통행료가 1,800원. 근데 이제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21년 8월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요. 무단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체납액이 53만 2천 원. 그래서 이걸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뭐 조금 밀리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법정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죠? 네, 이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요, 이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타 유료 자동 설비인 이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를 인정을 한 건데요. 벌금 50만 원 선고됐습니다. 벌금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미납 금액을 다 냈다는 점을 참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피해 금액도 그렇게 비교적은 크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밀린 체납액이 53만 5,200원이고 거기에 따로 벌금도 50만 원이 그렇죠.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나 뭐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요. 벌금이 이번 사안에서 50만 원 내려졌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도 형벌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떠나서 이게 기록에도 남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부러 사용 정지된 또 카드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사기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연 돌아와 보면 기망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기계인 거예요. 기계, 하이패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부정승차하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맞죠. 청소년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만 6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로 우대 교통카드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요. 이 경로 우대 카드를 사용을 해서 운임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당시 60세였던 사람에게 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적용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고 정말 실수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충전기가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는 미리 하지 않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으로 바로 또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렇죠. 날아오죠. 그 전에도 미리 전화를 통해서 미납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납부만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신다면은 그냥 그 톨게이트 현금 결제 라인 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휴게소에 무인 수납기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미납 결제할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 오. GS 편의점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사연 소개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0배로 추가 통행료를 내야 된다. 이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 통행료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 받았을 때 이 미납 감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19년 5월에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40대가 붙잡혔는데 이 B 씨예요. 체납액이 얼마였을까요? 야, 이 사연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많네. 600만 원. 아니요. 엄청 많아요. 어? 무려
7천만 원. 오. 진짜예요. 오. 왜냐하면 체납액이요? 예. B 씨가 이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어요. 와. 그래서 B 씨가 3년 6개월 동안 430차례에 걸쳐서 하이패스 도로를 무단 통과했고 이에 따른 부당 이익이 730만 원. 여기에 20회 이상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상습범으로 분류가 돼서 총 체납액은 10배인 7,3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와. 역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중에서 이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했다. 이거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만 제대로 냈다고 하면은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가 통행료 고지를 받고 매번 그냥 배째라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이 유료도로관리청 중 하나인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요. 미납 통행료에 대한 채권 이걸 확보를 위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서 차량이나 차량 소유주의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체납액 내겠죠. 차가 압류됐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놀랍게도 역시나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압류됐는데도 미납자가 통행료 납부를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차가 압류가 되고 이 압류 차량은 국세 체납 처분의 그 예에 따라서 강제 인도된 후에 공매가 되죠. 그런데 강제징수 처분이 이렇게 있어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을 밑돈다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정도 돈은 조금 낼 수도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걸 내지 않고 있는 거죠? 대답을 보니까 자신들은 이게 무단 통과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대포차도 또 많다. 아하. 또 요즘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진짜 못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0회 넘게 무단 통과하고서 이거 몰랐다? 이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가 무려 1억 1,643만 3천 건이나 된다고 해요. 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미납고지서 발행, 발송하는 게 미납 요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 고액 세금 체납자들 돈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저 재산 없다, 배째라 하는 식. 그러니까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분들 간간히 나오거든요. 야,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자, 김기리 씨가 오늘 한중평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진짜 강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하이패스 통행료 먹튀범들 떠나가라! 떠나거라. 어쨌든 좀 더 강력한 조치, 법 개정도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실수로 통행료 미납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국회가 만드는 따끈따끈한 법을 절대 미뤄뒀다 방송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